아주 이제 기초 지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중기, 정기. 실제는 이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개념을 이게.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여기. 그러니까 1년을 따진다는 앞달의 기운이 넘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시사철, 즉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봄, 여름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봄에서 여름으로 간다 했을 때 우리는 인묘진 사오미로 적어 놓았으니까 왜? 그러니까 인묘진 이러니까 인은 요만큼, 묘는 이만큼, 진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 노래 꽃샘추위도 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날로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달의 기운이 다음 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확장 해석해서 우리가 유년을 볼 때도 복선 구간이라 해서 다음 해에 들어올 거. 올해가 이번 달이 무슨 월이죠? 자월이죠. 그러면 내년이 신년이잖아요. 신자진의 기운을 땡겨서 이번 달부터 실제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미년의 기운을 내년 묘월까지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간지만 봐가지고 이걸 짰다고 왔으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걸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선 구간, 아날로그하기 때문에 타임렉 현상, 시간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뭐 문서를 날릴 때 그 복선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이 개월에 뭐 춘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그 다음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시간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좀 글자마다 틀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진술충미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때가 실제로 굉장히 왜곡이 심해요. 요거는 왜냐면 끝으로 가는 경향성을 보여요. 끝으로 가는 경향성. 왜 끝으로 가냐면 요 놈은 뭐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임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요 놈은 병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요 놈은 뭐를 집어넣는다? 경을 집어넣고 미는 뭘 집어넣는다? 갑을 집어넣어야 된다. 궁극적인 목표나 동작은 얘들을 다 집어넣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넣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놈을 꽉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끝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모유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연중 중에.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조금 빨리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실제로는 이 시간 왜곡이라는 게 이 금액이 어느 종류냐, 크기가 어느 종류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냄비에 불을 가해서 물을 끓이는 것과 우리 뼈 구울 때 쓰는 큰 거에 이 불을 하는 것과 자 데피려면 어느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은 텀이 시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문서를 팔더라도. 그러니까 간지적으로 딱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찍어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어중간한 물건일 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한 시간 왜곡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나왔죠? 그러니까 배급에 가까운 땅 날리는 거는 저는 그때 한번 시간이 좀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자연 현상이라는 게 큰 물건 100억짜리 판다. 간지에 이런 게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해에 팔린다 했을 때 해 들어와서 바로 팔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왜곡이 실제로 1년에서 2년까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뒤에. 왜? 끓는데 한참 걸리거든. 그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딴 데로 빠진다. 하여튼 뭐 여기 중기 전기하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는 하여튼 그 전달의 기운이 넘어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중기는 삼합이에요, 삼합. 전기는 자기 본래의 기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쓰면 좀 남들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술. 자, 해자축이라고 했을 때, 자, 얘 앞달에는 뭐가 있어요? 축. 축의 본래 기운은 뭐예요? 기. 그럼 여기 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맞습니까? 자, 좀 전에 해드렸죠? 뭐가 들어와야 되겠다? 똑똑하십니다. 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본래의 기운인 전기는 당연히 거저 먹고 들어간다. 그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기는 삼합의 글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는 어디로 궤적을 달려갑니까? 인호술 화국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병. 다 끄덕끄덕. 화면 정 쓰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죠. 자, 이게 이제 해법을,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2음성으로 제가 아까 설명했죠, 12음성. 그렇죠. 이게 술이 있고, 오가 있으면, 인, 오, 술, 삼합의 궤도로 가는데, 끊어서,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겠다? 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다 아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앞에서 왜 설명이 잘했더니 자, 그 다음에 묘는 여기가 앞에 올라오니까 갑이 올라오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는 내 본래 기운은 을이 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에는요. 삼합이 와야지. 이게 을이 온다라는 거예요. 값을 수도 있는데 왜 을을 쓰지? 네. 아까 해드린 거예요. 인, 묘, 진을 그죠? 요렇게 나눠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요 기준점 갑이 되고 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래 나누지 말고 우리는 또 쪼갤 수가 있겠죠. 갑, 을, 양, 즉 인, 묘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겠다? 묘에는 을이 들어가겠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을이 들어가는 원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올라오는 게 뭡니까? 을. 그 다음에 얘 본래의 기운이 뭐? 무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신자진 무슨 운동? 수운동. 수운동인데 임의 궤적으로 보았을 때 신자진 뭐 들어가겠다? 개. 쉽죠? 네. 그러니까 12운성 알고 있으면 이게 다 된다니까요. 사는 그대로 무가 올라오는 거 그대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야, 이 본래의 기운이 뭐가 드러나겠다? 병이 드러나겠다. 자, 중기는 앞에 앞머리가 들어오겠다. 이제 드디어. 오는요. 병이 그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이 내려오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아까 설명에 대음량에서 1음이 시생을 하니 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이제 미는요.
그대로 올리면 돼요. 정. 그럼 지 본래의 기운인 기. 자, 얘는 뭐가 오겠다? 해묘미 목국이니까 이제는 음의 구간이죠. 그러면 을이 들어오겠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라서 재미가 없다, 그죠? 후딱후딱 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신은요, 신. 신은 아까 또 큰 대음량에서 원래 이제 무가 시작된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도 쪼매랗게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본래의 기운인 경이 그대로 오고 신자진에서 아까 했으니까 임이 들어오겠죠. 그죠? 자, 유에서는요. 경이 그대로 오고 내 본래의 기운인 신. 그래서 음양을 나누니 신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아이고 글 너무 많이 쓰니까 복잡다 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신. 분필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보다 2배를. 그러니까 이게 이 기운이 드러나 있는 기간이 여기는 10일. 여기 다 보면 적혀 있어요, 표에. 10일, 20일. 예. 자, 그러면 이제 수를 해봅시다. 신. 그 다음에 약의 본래의 기운인 무가 그대로 들어올 것이요. 인호술 삼합으로 해서 음간이 들어오니까 정이 되겠다. 그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해는 똑같이 이제 그 전달의 기운이 무가 들어올 것이요. 나의 본래의 기운이 뭐였다? 인. 그죠? 그 다음에 해묘미는 뭘로 간다? 자, 양을 따라서 간목이 들어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는 임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의 본래의 기운인 개, 그 다음에 신자진의 음이니까 개가 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축은 개 그대로 올라가고, 내 본래의 기운은 기 그대로 있고, 사유축 삼합이니까 뭐가 오겠다? 신이 들어오더라. 그냥 기본이고.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거 그냥 그냥 외웠어요. 다들 보면 표 하나 이거 떨렁 지장간 줘놓고 왜 하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운다고 막 털 다 뽑혀요. 그냥 미칩니다. 미쳐. 원리를 설명해주는 선생도 없고, 어떤 분은 또 암기송으로 막 하긴 하시던데. 나중에 실제로 이게 이제 빨리빨리 트레이닝이 되셔가지고 이걸 잡으면 밑에 뭐 있다. 이걸 잡으면 밑에 뭐 있다가 실제로는 확연하게 드러나셔야지 실제는 사주감명에 이제 도움이 되죠. 이거는 그냥 제가 여담으로 그냥 해드린 거고,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건 팬서비스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주팔자 공부할 때 너무 우리 이 추나추동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막 흔들려요. 왕이다 강이다도 언제 알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주 해석에서 진짜 빼면 뺄 수 없는 게 있어요. 빼면 뺄 수 없는 게. 원래 이런 거는 우리끼리만 알아야 된다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촬영상 여기도 제가 공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듣기, 뭔가 듣기였다라는 소리 들죠. 우리 뒤에 계신 장덕기 과장님이 아니시고 듣기. 그 다음에 등유했다라는 게 있어요. 등유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듣기는 이 격을 세워서 이 중간에 떠가는 듣기, 그 무리를 지어 있는 걸 듣는. 어떤 무리를 지어? 듣기에서 무리를 지어 있는 걸 듣는. 그러니까 이제 이 듣기라는 말은 뭐냐면 기운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계절적 기운을 얻은 거예요. 계절적 기운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갑진. 경영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던데. 그 다음에 뭐 정민은 아니고 경수 이런 식으로.
계절을 얻은 거잖아요. 봄의 계절에서 이놈 나왔다. 근데 요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지장간에는 예? 뭔가 투출이 없죠? 요거는 그냥 계절적인 기운만 얻은 득기라는 거예요. 득기. 그럼 득류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뭐 경술이다 했을 때 뭐 무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술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다? 신정무가 있죠. 자, 지장간에 있는 빼어난 기운이 위에 올라왔죠. 자, 우리가 격용해서 격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좌우묘유는 그 자체로서 성격을 삼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나 인신사회는 추출된 글자를 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즉 지장간 속에 가장 수려한 기운이 튀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득류라고 얘를 득기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이게 중요하다고 끝맺히시면서 이게 중요하고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득기는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득류는 내가 어찌됐든 사용을 해요.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소중하게 쓰는 글자가 있다 했을 때 을이 와서 경을 합거하면 합거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천간에 떠 있는 관을 봤을 때 합거에서 날아가 버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듣기만 된 경우예요. 근데 이건 뭐 성격의 조건이죠, 이게. 이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무기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예수가 와서 합거를 한데 무조건 내가 지키는 거죠. 지킬 수 있다. 그렇죠. 그 차이가 특히 크죠? 그때 가을이기 때문에 무게 하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그럼 시음성적으로 무술 같은 경우는 등유라 하더라도 저 토가 좀 세력은 떨어지는데도 그래도 바지저고를 입었다는 거예요. 문의는. 저렇게 허구한 토가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국가공직, 뭐 예를 들어서 임수, 개수 이렇게 한들 국가공직 가서 잘 써요. 그래서 이게 농이 보통 무술 일주가 그게 하나의 격이기 때문에. 개강도 되겠지만 저기 등유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관성으로 쓴다. 그랬을 때는 인성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밀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관이잖아요. 피곤한 일, 힘든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팔자에 근접하여 인성이 있으면, 소통자가 있으면 저걸 내가 권세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수가 없다. 그러면 피곤한 하급직 공무원 잡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확장 해석해 보면 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에도 인성의 소통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이 형에 걸려 있을 때, 그죠? 인성의 소통자가 있으면 내가 그걸 권력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침 놓든지 주사바늘 찌르든지 꽝꽝꽝 때리든지. 그런데 인성의 소통자가 없으면 내가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바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칸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십니까? 네, 멀리,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좌표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가까이서 월 같은 데 있어서 바로 받쳐주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 옆에서 바로 아니면 저 글자 옆에. 그렇죠. 하여튼 등유는 합거를 이렇게 오더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죠. 등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있어도 내가 더 좋아하는 글자가 있다. 그럼 저걸 버려요. 경을 버려버려요. 버릴 수 있다. 그렇죠. 이 차이가 큰 거거든요, 실제로. 버린다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사주 어떻게 그러면 해서 나중에 실관에 갈 때 한 번씩 해줄 겁니다. 일단 요 기본 개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신강과 신왕의 조건이 틀리다. 이제 관성유무라 했잖아요. 관성유무. 즉 신강이든 신왕이든 일단 내 몸이 세다라는 거. 비겁이 있어야 된다는 거. 비겁. 거기에 관성이 어디에 엎드린다? 인성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어줘서 재화를 시켜주면 내가 강한 것이 되고, 그냥 비겁무리만 있다면 그냥 왕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게 실제로는 나를 억압하고 올가매고 하는 건데도 그 중요성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재물을 지켜주는데도 인성이요. 무슨 관제구설 시비도 무마시켜주는 게 인성이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형을 쓰더라도 인성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유권으로 쓴다는 거예요. 유권으로. 네. 일단 요것도 하나의 메모리거든요. 요 포커스를 먼저 집어넣어 놓고 들어가 보세요. 팔자를.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이 더 줘요. 쉽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늦게 지금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사주감명 하시는 분들은 원체 감각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밑바탕에 있어버린 거예요. 밑바탕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주 공부할 때 제일 기본적인 밑바탕, 계절이요. 그리고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게 인간을 공부하는 것이다. 8글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8글자 이전에 남녀가 있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땅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존재 하에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고정 요소잖아요. 고정 요소. 고정 요소는 이미 픽스해 둔다는 거죠. 쫙 이미. 그러니까 고수하고 우리 보면 아마추어의 차이점은 이 고정 요소를 얼마만큼 탄탄히 많이 겹겹이 쌓아놨냐예요. 보는 순간 밑바탕 쫙 다 돼 있고 나머지 신살 간섭, 계절의 간섭 보고서 타닥 찍어내버린다는 거죠. 이걸 원래 마지막 시간에 해야 돼. 첫째 시간에 다 해주면 재료가 딸리는데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 지식이거든요. 베이스 지식.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 생각해도 대운이 봄이 오면 내 팔자에서 어떤 놈이 뛰겠습니까? 봄의 글자인 갑이든 뭐 대운에서 봄이 왔다. 그럼 내 팔자 내에 갑이든 을이든 인이든 묘든 진이든 미든 해든 야들이 뛰논다라는 거예요. 뛰논다.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준다. 지장간. 여름이 오면 뭐가 뛰겠다? 그래서 인성 없는 팔자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말이 딱 맞다니까요. 지켜줄 게 없는데. 없으면 그거였어요. 선생님 내용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학문적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논리가 이제 아주 좀 단순해. 이제 인성 대응은 솔직히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제가 12운성 공부할 때 이런 굴레를 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공간은 내라는 거예요. 내. 내가 이거 지금 존재하는 국내. 그러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자, 인성 빠진 애들 외국으로 그냥 가서 공부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에 없으니 외에서 채워라는 거. 아니 뭐 그러니까 어머니를 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제 사람으로 어깨 선생님 생각했을 때 우리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인성이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학문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것은 실제로는 과거 사회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 실제로 부모 복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장간 공부하면 부모
운이라든지 형제운이라든지 재물운, 뭐 명예운이라든지 다 나와요. 지장간에서 실제로는. 근데 과거에는 부모 복이 없으면 교육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인성 자체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조금 많이 희석이 됐어요. 의무 교육 제도라는 게 법제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기본 교육은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성취도 유무라는 거죠. 현대는 지금 성취도 유무로 좀 그렇죠. 많이 희석이 되고 예. 바뀌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시대적 해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정도의 이제 가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성에 의해서 과거 시험에 뭐 이런 그렇죠. 게 그거는 있는데 편인은 예. 종인은 구분할 게 없었으니까. 현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식상이 많은데 그 인성이 있는 팔자 없는 팔자 중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교육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받으니까 네. 자기가 든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러난 글자가 없으면 지장간에도 있어줘야 돼요. 말가 없다면 지장간에도 없으면 예. 그건 정말 성세기복이 좀 파란만장해지는 거죠. 결국 아무리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교육을 받았다 네, 하더라도 앞에 놀러 가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지. 지킬 수 있는 재물의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팔자에 가장 두드러진 자, 신사에 의해서 두드러진 자를 쓰라는 거죠. 양인이 두드렀다 하면 양인을 쓰라는 거예요. 전문 기술 자격적으로. 자기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인성 그 없으면 결국 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기 우리 병신년 그거 할 때도 인성이 지장간에 있는 거 없는 거 뭐 드러난 거에 따라서 성취 즉 인성이 지장간에 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내 결재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직장 관은 뚜렷하게 써 있더라도 인성의 지장간에서 제일 하등급이라면 내가 조직 사회에 나가서 진급이 잘 되겠냐는 거예요. 도장에 힘이 없는데 진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급이 의미가 없는 분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관여지동으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장간에 인성이 있으면 내가 그만큼 직책이 올라가는 게 아무리 삼성 같은 좋은데 가더라도 그렇죠. 결국은 과장이나 부장까지가 최고다. 그것도 이제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더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지장간에 네. 세력이 그렇죠. 예. 운에 따라서 또 운에 따라 그 운에 한시적으로 잠시 썼다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인성이 없는데 막 인성이 굉장히 미약한데 관직이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뭐 이사 정도 돼버렸다. 그럼 기본 3년 안에 손 들고 나와요. 그 모양새가 자기가 버티면 버틸수록 추잡한 모양새로 바뀌어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 지지의 그 해자축이나 이런 게 이제 이 공부로서 뭐 우리가 인성 대용할 수 뭐 이렇게 만약 교사가 된다면 대용할 수 있다는 그게 어찌 보면 교사가 진급의 의미가 억지로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게 별로 그렇게 그 막 억지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방합이 또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라는 거죠, 문화. 그걸 갖다가 내가 전생이라든지 전 선생님부터 습득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해자축을 종교, 도문, 철학, 그죠? 그 다음에 교육으로 쓰잖아요. 그걸 했을 때는 내가 자연스럽게 전생에서 온 습득물을, 결과물을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태어나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 아이들아 해도 저기 해자축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아니 도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조금 너무 확대 해석 아닙니까? 아니죠. 해자축이라는 게 뭐예요? 깜깜할 때잖아요. 네. 사람은 어디서 활동한다? 맞아요. 낮에 활동하잖아. 그럼 깜깜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다? 생각하거나, 구상하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거나.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이라는 게 공통적. 보통 식신을 많이 쓰잖아요. 식신은 실제로는 머리가 뛰어난 것이지 공부하고는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인성하고는 틀려요. 뭐든지 인성이 있어줘야 오래 버티고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는 케이스가 보면 인성이 좋아서 오래 버티고 앉아서 실제로 고시라든지 우리가 대입시험은 왜 오랫동안 기간이 있어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식상해가지고 문창이 있다. 나 아는데 이라고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식상은 뭐예요? 지가 구속이나 간섭을 받길 좋아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빨리는 알아듣는데 그걸 오랫동안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따져서 금과 수가 있어줘야지 실제로 공부가 또 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관성 같은 경우에는 내 체면 유지거든. 내가 그래도 뽀대가 나야 되는데 내가 꼴찌하면 뽀대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정관은 나에 딱 맞게끔 유지하는 거예요. 평관은 전마 아니려면 나도 아니라 무조건 더 뽀대를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예. 잘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비겁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경쟁. 다 하면 거야. 네 친구인데 자보다 못하면 되겠나, 그죠? 그런 심리적 상황에서 가는 거죠. 재성은 안 되고요. 돈 이렇게 차라리 경제학과나 상과나 이런 쪽으로. 또 맞게끔 그런 식으로 뭐 보낸다든지. 그게 정제과는 되는데 편제과는 잘 안 돼요. 정제과는 그래도 부모 말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듣거든요. 근데 편제과는 이래나 저래나 맞춰보다 안 맞춰보이 이리저리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편제는 항마다 보시면 돼요. 몇 사람 이래 봤는데 지지에 뭐 이거 해나 축이나 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인생이 없다. 지상간이 아주 약하다. 공부 안 하던데요. 공부 안 합니다. 그러고 몇 분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이래.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그게 좀 약간 좀 이게 막 조우가 쏠려도 격조 있게 쏠린 조우가 있고 정말 난잡한 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팔자라는 게 실제로 딱 보면 상위 1, 20%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 인성이 없으면 이제 사업 같은 거 하면 성장 기복이 심화됐다니까. 네네. 근데 실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인성이 없으면 베풀고 살고 뭐 어른을 가까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자면 그 이제 부모하고 같이 살면은 노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면은 혹시라도 이제 아까 인성이 없는데 그 동거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와 동거 조건. 동거 조건이 되어야지만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동거 조건이 안 맞으면 부모님을 만약에 건강하신 분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과 신 뭐 이런 식으로 궤도가 완전히 틀릴 때 이럴 때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를 데리고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격일주가 편제잖아요. 부모님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건강하시던 분은 아파져요. 왜? 요 모양새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또 실제로 합 외에는 동거의 조건이 실제로 잘 안 돼요. 왜? 궤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사가 와서 유가 와서 뭔가 유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도 실제로 궤도가 틀린 거예요. 신자 진궤도. 사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형이 또 가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상신, 이제 몸이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말 경제적인 활동력이 없을 때는 동거의 조건이 돼요. 그러면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도 잘 나가는데 데리고 오는 경우 이는 집안이 오히려 아작이 나는 거예요. 하셔서 그렇죠. 부모님은 모셔도 상관없을 때. 네, 그때는 가능한 그런 식으로 약간의 조건은 좀 붙는다는 거죠. 확실히 그 모시면은 그 인성이 별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이 있는 그러시니까 뭐 존재 자체를 치기는 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팔자에 없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그게 한시적으로 그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해서. 작용력은 어쨌든 존재는 미미하게 남아 있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되나 80년 90대 노무는 모시는 거는 그래서 상관없어. 그거는 예. 관계없이. 그렇죠. 그거는 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잘 나가고 나도 잘 나간다 했을 때는
저렇게 들어오게 되면 한쪽의 훼손이 무조건 발생을 해버린다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그게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가 양부모라면 그게 편인으로서 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계모인 거 양부모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건 편인 작용으로 부모를 하나 내줘라 해야 돼. 하여튼 인생 그거 어떻게 하여튼 인성론도 실제로 해보면 인성은 연구할 게 많아요. 인성론이 곧 반론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친이 살아 계셔도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렇죠. 특히 이제 충 이런 식으로 정반대 구조가 하면은 충이 없어도 부모의 갈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인생 없는 사람 공부를 안 하잖아. 잘 안 되죠. 안 돼요. 목숨이 만들어요. 근데 인성이 없어도 운에서 20년 하니까 네, 거기는 되는데 그 운이 끝난과 동시에 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헤매는 그렇죠. 고물이 된다. 재생불능이다. 건강으로 따진다면 그쪽 계통에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죠. 이제 대충 돌아가는 원리는 조금 이해는 가시죠. 오늘 원래 오프닝 강의라서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좀 나가버렸네요. 하여튼 그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연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틀